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나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더라. 극심한 통증에 신체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찾아오는 병도 아니다. 일반적인 생활 습관 또 무릎을 얼마나 좀 무리를 많이 하는가 하는 것도 꽤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만 고쳐도 피해갈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99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관절을 지켜야 한다. 여든두 살의 이강순 할머니. 가족이 모두 외출하고 혼자 있을 때면 밥 먹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무릎에 찾아온 퇴행성 관절염 때문이다. 아유, 허리 아파서 오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약 안 먹었더니 어쩌는부터 안 먹어가지고. 어쩌는 먹고 아침 먹고 그래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한 지 무려 20년이다. 양쪽 무릎에 통증이 심해 걷기는커녕 집에서도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하는 할머니. 외출은 고사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만 지낸 지 오래다. 젊은 시절 다리에 외상을 입은 후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 그대로 관절염이 돼 할머니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다. 아유, 허리 아파. 응. 바른 다리. 이 다리가 다친 다리야. 이렇게 부어 맨날. 여기가 이렇게 저려. 남의 살이야, 여기가. 저려. 이거요? 어디가 제일 저리세요? 여기가 저리다는 게. 여기가. 입술 때 뼈가 이렇게 들렸더라. 네? 이게 들렸어, 뼈가. 생활은 물 안 아파요. 진통제 없이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다는 할머니. 넉넉지 못한 살림에 7남매를 키우는 동안 먹고 사는 것이 바빠 제대로 치료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 걸까?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O자다리로 뼈가 심하게 파여 있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 정도, 말기에 지금 해당되시는 환자분이시고 엑스레이 소견에서 보면 이렇게 뼈가 6mm 정도 파여 있는 소견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관절염 때문에 뼈가 파여서 골결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퇴화 현상이 지속될수록 연골이 점점 닳고 뼈가 드러나면서 관절 운동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질환이다. 보통 어깨와 엉덩이 부위의 고관절, 그리고 무릎 등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화 현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제 많이 오는 그런 질병이 되겠고요. 이 연세 드신 분 말고도 이 운동을 많이 하고 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게 하는 그리고 젊으신 분들한테도 올 수 있는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마흔세 살의 박진배 씨. 건강한 체격에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얼마 전부터 세수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팔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 편하게 옷을 입는 것도 쉽지가 않고 허리띠 하나 끼는 데에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린다. 얼마 전 어깨에 찾아온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것은 수면을 방해하는 극심한 통증이다. 이 어깨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요즘에도 그렇지만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한번 아프게 아파가지고 깨면은 그러니까 밤에 막 이렇게 이제 잠꼬대처럼 막 해가지고 뒤적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 좀 지나면 날 줄 알았습니다. 날 줄 알았는데 잘 낫지가 않고. 직업상 무거운 것을 자주 들었던 박진배 씨.
금방 나을 줄 알았지만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점점 심해졌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직업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운동을 즐겨했던 터라 건강에는 자신했었다. 젊은 나이인지라 관절염은 더더욱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이것도 조금 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심하신가 봐요. 예, 좀 그렇게 하죠. 다시 한번.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은 물론 뒤로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어깨가 어떤 상태인 걸까? 심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제한, 즉 팔을 올리거나 뒤로 올리는 동작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관절염이 심해서 염증으로 물이 고이면서 그 물이 어깨 주위에 있는 힘줄을 따라 넘쳐 흐른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어깨 관절을 풀어주고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받는 박진배 씨. 조그만 염증과 붓기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어깨 관절염의 특징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어깨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 40대나 50대의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주로 통증과 수면장애, 심하면 우울증까지 겪게 된다. 젊은 층에도 늘어나고 있지만 60, 7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왜 찾아오는 걸까? 충청북도 괴산. 탤런트 이하연 씨와 그녀의 어머니인 김경자 씨를 찾았다. 김경자 씨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부터 모녀는 틈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한다. 지금은 건강한 모습이지만 오른쪽 무릎 관절의 뼈가 거의 붙을 정도로 심했다. 진단을 안 받고서부터는 이런 운동을 제가 다리를 구부리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운동을 제가 안 해요. 무릎이 더 나빠질까 봐. 그래서 주로 이제 피는 운동, 다리를 이렇게 펴주는 운동. 이렇게 쭉 펴고 올라오는 거야. 구부리지 않고 이 다리 때문에 강화시키려고 요거를 이렇게 구부려줘 이렇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강화해주는 운동을 주로 하고 있다. 증세가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관절암. 소리 없이 고통 없이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이제 여기가 안 좋다는 소리 듣고 그때서부터 자세라든가 생각서부터 이 운동법 다 그냥 햇빛도 다 바꿨어요, 제가요. 누구나 그렇듯이 나이 들면서 관절염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김경자 씨. 그러나 병원을 찾은 결과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펜션을 운영하면서 주로 앉아서 무리하게 작업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허리를 구부리고 쭈그리고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질질 끌면서 다 일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 원인이 있는 것 같고 일 넓은 데를 바쁠 때는 정말 왔다 갔다 굉장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쉬지 않고 너무 이렇게 움직였던 게 이런 생활 습관이 아마 엄마한테 큰 노안과 같이 오면서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잘못된 자세는 퇴행성 관절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쭈그린 상태의 걸레질이나 빨래 등은 주부 관절염의 대표적인 원인이며 전통적인 자식 문화는 노인들의 무릎 관절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다. 일반적인 생활 습관 또 무릎을 얼마나 좀 무리를 많이 하는가 하는 것도 꽤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 이 밭에 이제 쪼그려서 앉아서 이 밥 메고 일하시거나 또 이 무거운 거 들고 걸으신데 무거운 거 들고 일어나신다든지 또 계단 같은 데 많이 오르내리신다든지 한 이런 자세가 무릎에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사실 무릎을 좀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판정을 받은 이후 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경자 씨. 무릎을 구부리는 것보다 서서 청소하기 시작했고 자식상을 치우고 식탁을 사용하게 됐다.
몇 달간의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관절염에 취약한 것은 이하얀 씨도 마찬가지다. 아유, 승모가 다 풀려서. 현재 그녀는 다이어트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과거 비만에서 오는 관절염으로 고생해야 했다. 평균 50kg을 웃돌던 몸무게가 한때 75kg까지 나갔던 것이다. 네, 저는 비만일 때 뭐 관절마다 막 굳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좋지, 이렇게 핀다는 게 말이 좋지. 맨날 어떻게 하루 왼종일 피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이 있으면 굉장히 몸이 무겁고 우선 무기력증이 심하고요. 거기다 또 우울증도 따라주면서 몸이 막 굳어가지고요. 진짜 뼈마디 마디가 쑤신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정말 아프고 애리고 그래요. 그래서 과체중으로 인해 디스크와 함께 골반 쪽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왔던 이하얀 씨. 대바늘로 찌를 듯한 고통을 감내하며 체중 조절에 나섰고 피나는 노력 끝에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관절염의 고통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다. 정말 그때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예, 지금은 막 뭐 그런 통증을 다 이겨냈고 지금은 날아갈 것 같이 20대 몸의 느낌이 있고 이제 젊음을 향해서 관리를 하니까 정말 극과 극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만은 관절에 얼마만큼 무리를 주는 것일까? 실험을 통해 정상 체중일 때와 8kg가량이 늘었을 때 여러 동작들을 통해 비교해봤다. 계단을 오르는 동작을 보면 정상 체중일 때는 무릎에 받는 힘이 체중의 91% 정도지만 8kg이 증가하면 101% 정도의 힘이 무릎에 가해졌다. 즉 정상 체중의 10%가량의 압력이 더해지는 것인데 만약 60kg의 여성이 68kg이 되면 양쪽 무릎으로 12kg의 힘이 더해지는 것이다. 무릎의 그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는 그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의 그 크기, 그 근력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더 근력이 약하니까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걷고 계단을 오르는 기본적인 동작부터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등산이라든가 아니면 계단같이 이렇게 높은 것을 장시간 동안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그런 직업상 그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장시간 해야 되는 그런 직종들은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55세의 황인도 할아버지가 병원을 찾았다. 무리한 운동이 퇴행성 관절염을 부른 경우다. 근데 뭐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관절염 이상이 없는 건지. 문제는 본인이 그만한 운동을 하실 만한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작업장에서. 병원을 찾은 것은 잘못해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사 결과 외상뿐만 아니라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었다. 뼈 조각이 튀어나와 있었고 인대가 파열돼 피가 고여있는 무릎 관절, 과도한 운동 때문이었다. 등산이야 뭐 남들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시간을 좀 무리하게 남들보다 좀 서두르는 편이고 산에로 올라가게 되네요. 장시간 길 때는 8시간까지도 내가 산을 타봤어요. 하루에. 나이와 함께 건강을 염려하게 되면서 등산에 열심히 했던 할아버지. 언제부터인가 무릎에 통증이 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급히 산을 오르내리는 동안 무릎은 망가지고 있었다. 본인의 그 운동량에 맞는, 본인의 신체에 맞는 운동량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평소에 근력 운동과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렇게 7시간, 8시간 등산을 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적절하지 못한 운동으로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된 할아버지. 관절 내시경을 통해 손상된 연골을 치료할 예정이다. 수술은 먼저 무릎 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무릎에 작은 구멍을 뚫은 후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의료기기를 삽입한다. 이후 확대된 화면을 보면서 손상된 연골과 인대를 치료하는 것으로 보다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최근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스포츠에 따른 연골 손상이 늘어나고 있다. 네, 젊으신 환자분들이 더 많고요. 스포츠 손상 환자들은 젊은 환자들 많지만 또 그렇지 않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젊은 스포츠 손상, 연골 손상에 있어서는 젊은 환자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태릉 선수촌의 한 경기장.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연습에 한창이다. 국민들에게는 늘 자랑스러운 그녀들이지만 운동으로 얻은 훈장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 움직임이 격한 운동에 팔다리가 성할 날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선수들이 큰 부상을 많이 당하는 곳이 역시 관절 쪽의 문제입니다. 어깨도 마찬가지고 팔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선수들의 문제점은 그 무릎의 관절 이쪽에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크고 작은 부상이야 스포츠 선수들의 운명이지만 유독 부상이 잦은 곳이 무릎. 구기 종목의 선수들이 그렇듯 뛰고 점프하고 넘어지는 동작들이 무릎 관절에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31살의 강지혜 선수. 수비스 전담의 베테랑 선수인 그녀도 몇 년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10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약한 만큼 부상도 잦았다. 운동하다가 무리를 하니까 다치는 것도 있지만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치다 보니까 좀 무릎이 무리가 간 것 같아요. 네, 핸드볼이 점프도 하고 허잉턴도 하니까 무리가 많이 가요. 발목 무릎에. 젊은 나이에 무릎 수술만도 벌써 2차례. 재활 치료는 물론 약과 주사는 일상이 됐다. 선수 생활로 일반인보다 일찍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온 그녀는 관절염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다. 관절 질환 같은 경우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쳤을 때, 손상됐을 때 치료라는 것은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관절염이라는 건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예방하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관절염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유복희 씨를 만났다. 붙잡지 않고는 걷지를 못해 외출할 때면 늘 할아버지와 함께다. 잡고 다니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다리가 아파서 꼭 잡고 다녀야 돼요. 절룩거리는 다리가 창피하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앞선다는 유복희 씨. 붙잡고 이렇게 붙잡고 다녀야 돼. 이렇게. 오래전부터 알아온 관절염이지만 지난 1년 유독 증상이 심해졌다. 벌겋게 관절이 붓고 무릎이 퉁퉁 부어오르면서 안 해본 치료가 없다. 물 빼고 연골 주사 맞고 며칠은 또 괜찮은데 또 조금 움직이면 또 붓고 걸으면 또 붓고 또 물 차고 그 연속에서 자꾸 반복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1년 전에도 수술을 생각했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에 망설였는데 1년 사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돼 있었다. 뼈와 뼈가 거의 붙은 것이다. MRI 검사에서는 이 무릎 뼈 사이에 물렁뼈판, 연골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연골판이 파열이 돼 있고 아주 심하게 다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말기까지 오시고 걷고 활동하는 것도 이제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정도로 이제 심하게 되셔가지고 오늘 수술을 하게 되신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회복이 안 되는 말기 환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마모된 관절 대신 인공관절을 끼우는 치료법이다. 이 슬개골이라고 이 둥근 이 뼈가 있는데요. 무릎 구부리고 펴고 할 때 매끄럽게 우리 물렁뼈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수술은 관절을 형성하는 뼈의 겉면을 곧게 다듬고 얇은 특수 재질의 막을 관절 겉면에 씌운 후 중간에 물렁뼈 역할을 하는 특수 물질을 삽입하는 방법이다. 보통 인공관절의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다. 이 통증 있던 게 이제 많이 사라지고 휘었던 다리가 이제 뭐 반드시 펴진다든지 무릎 구부리고 펴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하셨던 분들도 이제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좀 운동 범위도 넓어지고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 없이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4시간 후 유복희 할머니가 곧바로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 인공관절이 내 몸처럼 여겨지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활이 필요하다.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곁에서 떠날 줄 모른다. 다시 붙잡으면 안 돼. 붙잡으시면 안 돼요. 네. 인공관절은 무엇보다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뭐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걸어서 살 수 있는 일은 다 해야죠. 관절이 좋은 대표적인 운동이 걷기와 자전거, 그리고 수영이다. 수술 후에는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안산에 위치한 한 수영장. 수영과 에어로빅이 결합된 형태의 아쿠아 피트니스가 한창이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주로 근골격계 이상 있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프로그램도 이들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20대에서 7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한데 특히 물속 운동을 통해서 관절의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덕남 씨도 그중 하나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영을 통해서 재활을 하고 있다. 수술한 지는 지금 한 1년 6개월 됐어요. 다리는 아직 덜 구부러져요. 걸다가 이렇게 많이 무릎이 아파서 못 걸었는데 많이 부었었어요. 제 전공이 피아노인데 너무 피아노 연습으로 인해서 손목 근육이 인대가 파열이 돼서 그 반월판이라는 근육이 손상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수영을 못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얕은 수심에서 물의 저항을 적당히 즐길 수 있도록 비교적 간단한 동작들로 이루어진다. 수영은 물속에서 이루어져 체중 부하가 적은 탓에 관절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근육과 인대는 튼튼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개 관절 환자들은 상체 비만이 많으세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물속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체중을 받지 않으니까 가벼운 자기 체중을 가지고 모든 근육을 단련시키거나 또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들이 물속에서 운동을 하고 나면은 왠지 아프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효과들을 크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년 넘게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다. 체력을 보강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스 같은 것도 안 바르고 그냥 운동만 꾸준히 해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무릎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이들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세월을 견뎌내는 질병이 아니다. 집에만 갇혀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노년의 행복을 위해 관절 건강은 필수 조건이다. 서서히 찾아와 신체 장애를 가져오는 만성 질환인 만큼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